4주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따로 있나요? 책자로 설명? 예. 제4주제는 2025년 지방세 개정 세법 해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 공지원 법제총괄 담당자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에서 지방세 법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지훈 주무관입니다. 만나게 되게 반갑습니다. 제가 따로 PPT나 이걸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한글 파일인데 그걸 보시는 것보다는 띄우고 보시는 것보다는 교재를 보시면서 이제 안내를 들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40분밖에 주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안내드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최대한 빠짐없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가지고 지방세 관계법이 뭐냐? 그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국세와 동일하게 지방세도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 부과법이라고 해서 해외 수입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총 5개의 법을 합쳐서 지방세 관계법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개정 개요를 보시면 지방세 관계법은 이제 크게 3가지 방식을 통해서 개정안이 마련됩니다. 이제 일반 아래 보시다시피 일반 제도 개선 사항, 그리고 특례 재설계 사항, 그리고 정부 대책 발표 사항 등으로 그렇게 3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일반 제도 개선 사항은 자치단체, 그리고 관계부처, 그리고 지방세 관련 학회, 협회, 민간 전문가 등의 개정건의 수요를 반영합니다. 2024년의 경우에는 총 1021건의 개정건의 사항에 대해서 이제 4월 달에 제도 개선 토론회를 2번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지방세 발전위원회, 그리고 6월, 7월에 저희 자체 내부 심의를 거쳐가지고 타당성이라든가 정합성 검토 절차를 거쳐서 제도 개선 개편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면 재설계 사항은 조세특례 제한법과 동일하게 지방특례 제한법이 있잖아요. 지방특례 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 사항에 대해서 이제 각 부처 등으로부터 접수된 이제 일몰 연장이라든가 신설 확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지방특례 제한법 2조의 2를 보시면 거기 보면 지방세 특례 원칙이라고 있어요. 그 원칙의 규정에서 이제 관련 절차, 법정 절차들을 거쳐서 7월 달에 지방세 지출 재설계 안을 마련합니다.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연말에 개정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제 지출 재설계라고 말을 하냐? 특례를 이제 확대하는 만큼 지방세 세입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출과 동일한 성격이 있다고 봐서 지방세 지출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자체 세입과 관련되기 때문에 총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감면을 신설하거나 확대해 줄 때는 반드시 총량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감면을 종료하거나 축소를 시켜서 보조를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설 확대 요구에 많이 해주는 만큼 그만큼 장기 관행하는 감면을 축소하고 종료하는 그런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정부 대책 반영 사항도 이제 많이 반영을 했는데요. 저출생 대응 그리고 서민 주거 안정 등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을 잘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5건의 많은 이제 대책이 발표되었고 그 대부분 다 반영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영하지 않은 건 딱 하나 이제 우리 재건축 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에 대한 감면은 저희가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24년 12월 31일 날 지방세 관계법이 개정이 완료가 되어서 총 160건의 개정 완료해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지방세 기본법을 보시면 지자체 선정 대리인 등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과세금 적부심사나 이의신청 시에는 지자체장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에 개인만 되었었는데요. 명세 법인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지자체 선정 대리인은 아시다시피 국선 대리인이랑 유사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선정해서 무료로 대리인을 갖다가 지원하는 제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세 법인까지 확대하고 또 개인에 대해서도 그 요건을 좀 완화했어요. 원래는 뭐 소득 기준이라든가 재산 기준이 국부 합산이었는데 신청한 자 본인이 한정되도록 해가지고 그 요건을 조금 완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배우자 등을 이제 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가족 대리인 제도에 대해서도 그 요건을 이제 신청 금액 2천만 원 미만에서 2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 지방소득세 환급 가산금 기산일 적용 개선 보시면 지방소득세 환급 가산금 기산일에 대해서는 변경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지자체장이 결정 경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이렇게 해서 좀 뒤로 밀려 있어요. 경정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일의 다음 날로 이제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납세자의 경정 청구 유무와 관계없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납부일의 다음 날로 적용되도록 일치를 시켰습니다. 납세자 권리 경우도 확대되겠죠. 다음 2번 지방세 징수법을 보시면 공매 매각 결정기일 변경 근거 신설입니다. 이제 낙찰자가 압류재산을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해당 낙찰자는 7일 이내에 다른 법령에 따른 이제 자격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갖추지 못하게 되면 그 공매 근거를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보면 이제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겠죠, 그죠? 근데 항상 14일, 최대 14일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런 불편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반영해서 11을 1회 한해서 10일을 추가적으로 연장해서 해당 자격을 갖추고 해당 범위 물건을 취득할 수 있도록 완화해 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국세와 일치사항이기도 한데요. 뒤늦게 저희가 반영을 했지만 납세자의 어느 경우는 제고됐을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이제 체납처분 중지 절차 완화. 추상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도 이제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근데 그 문제가 그동안에는 그 이제 지방세 심의위원회라는 절차를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1개월간의 공고기간을 뒀어요. 그래서 중지가 이제 지연되는 위기가 발생했겠죠. 2025년도부터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만 거치게 되면 2개월간의 별도의 이제 공고 절차 없이도 바로 체납 처분이 중지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방세 기본법이랑 징수법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다음 지방세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취득세 부분을 보시면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합리화. 상속받은 차량을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까지 회차에서 말소 등록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득세가 비과세법으로 이제 합리성을 제고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은 이제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비과세 요건을 회차 말소 등록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3개월 이내에 회차 말소 등록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 납부 기한과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 요건이 기한이 상이하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난 후에 회차 말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납세자 불편사항들이 많이 접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 이제 신고 납부 기한까지 그 사람이 이제 선량한 납세자라고 하면은 그 신고 납부 의무를 지키는 선량한 6개월 이내에 지킬 수 있는 납세자라고 하면은 그 신고 기한 내에 회차 말소 등록하는 경우라도 해당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한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주택취득세 중과세 대상 등 완화. 보시면 먼저 주택취득세 제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그 아래 이제 위임법률 표 있죠, 표. 그걸 먼저 보시겠습니다. 주택의 취득세율은 이제 표준세율이 취득 가액에 따라서 6억 이하는 1%, 6억에서 9억 사이는 1.1에서 2.99 이렇게 돼요. 약간 사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9억 초과한 경우에는 3%의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인이나 다주택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하게 되는데,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상관없이 11%의 보유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제 표에서 보시다시피 조정지역에서 2주택자나 아니면 비조정 지역에서 3주택자는 8%,
그리고 조정지역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아니면 비조정지역에서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12%의 오늘의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제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이제 경우에 대해서 대량으로 위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경우, 주택수에서 이제 제외하는 경우, 그리고 중과세 자체를 제외하는 경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이제 그 사람이나 법인이 뭐 주택을 며칠 소유한지에 상관없이 그냥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 그냥 중과세를 배제해서 표준세를 적용하는 거고요.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번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이 이걸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다른 소유한 주택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택수를 카운트해서 해당 주택이 몇 주택인지 판단해서 중과세 대상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적용해서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정사항은 모두 이제 시행령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이제 먼저 이제 신축 임대주택 보급을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 임대주택을 신축 공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멸실 목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 제외 범위를 이제 확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이제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멸실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제외되도록 이렇게 완화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내용이 어려운데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어차피 신축할 때는 뭐 주택을 지으나 오피스텔을 건설하나 중과되지가 않아요. 원시 취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고 승계 취득이라든가 아니면 법인에 있어서는 뭐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서 중과세가 적용이 될 텐데,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제 멸실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그때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제외해 주는데, 당초에는 이제 반드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만 종전의 멸실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이제 저걸 해줬는데, 앞으로는 이제 나중에 오피스텔을 짓는 경우에도 종전의 멸실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20세 미만의 소규모 주택건설 사업자의 부담 완화.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신축 판매를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 제외 요건도 같이 완화했습니다. 그 아래 이제 표를 보시면 주택을 취득해서 이제 1년 이내에 멸실을 하고 3년 이내에 신축뿐만 아니라 판매까지 해야지만 종전에 취득했던 주택에 대해서 비로소 이제 중과세가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판매라는 부분이 이제 뭐 그런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경기에 따라 가지고 뭐 미분양이 되기도 하고 판매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뭐 판매에 대한 기간을 5년으로 좀 연장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뭐 그런 사회적인 그런 부분을 좀 약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리성을 제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형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지원. 소형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년간 연장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두 가지는 이제 법인이나 다주택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아예 중과세를 제외하는 거죠. 일반세를 적용하는 거고, 지금 설명드린 이 부분은 이제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수에서 카운트하지 않는 겁니다. 이 주택을 내가 3주택자인데 앞서서 1, 2번에 설명드린 거는 이번에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주택수 상관없이 그거는 중과세를 아예 제외하는 거고, 지금 설명드린 거는 3주택자가 이번에 취득을 하는데 이거를 빼고 3주택으로 봐가지고 3주택자의 세율을 이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복잡하게 설계가 되어 있긴 한데 그런 취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형 주택의 요건은 이제 그 아래 이제 대상, 뭐 면적, 가액, 용도 뭐 그런 이제 요건들이 다 있는데 그 요건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기간을 2년 연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표를 보시면 취득시 주택 제외기간 그리고 보유시 주택수 제외기간 이게 또 있잖아요. 취득시 주택수 제외기간이란 말은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 그 주택수에서 빼는 거예요. 근데 보유시 주택수 제외란 말은 지금은 적용이 안 돼요. 그 다음번 주택을 취득할 때 지금 취득한 주택을 주택수에서 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거 보유시 주택수 제외 기간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규정, 보유시 주택수 제외 기간만 규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110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취득할 때도 그걸 제외해줘라 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추가로 들어간 사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이제 등록면허세 등록분을 보시겠습니다.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체계 개선. 이거는 이제 법인 등기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체계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납세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그 아래 표를 보시면 개정 전에는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 본점 신소재지가 있고 구소재지가 있습니다. 근데 신소재지에도 납부를 해야 되고 구소재지에도 납부를 해야 돼요. 간소화 절차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는 신소재지에 해당하는 그 자치단체에만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지점을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는 이제 본점과 지점에 각각 등록면허세를 지금 납부해 왔어요. 근데 지점 제도가 지점 유지제도가 이제 폐지됩니다. 폐지되면서 본점에만 납부하면 이제 바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되는 사안입니다. 해당 개정 사항은 이제 관계법인 상업등기법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이미 개정 완료되는데 1월 31일 날 시행이 돼요. 그래서 1월 30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종전 아직 개정 전에 있는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3번 등록면허세 면허분입니다. 자, 면허분 등록면허세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 개정 전후표를 먼저 보시면 24년까지는 이제 과세 기준일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당시에 폐업 신고가 완료된 그런 면허에 대해서만 면허분이 비과세됐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폐업하고 막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 폐업 신고라든가 이 부분을 뭐 이행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가 용이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폐업을 했는데 폐업 신고를 이제 완료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기분이 과세되고 나서 나중에 부랴부랴 나 폐업을 사실상 했는데 왜 세금을 부과하냐 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것까지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거예요. 올해부터는 이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이루어지는 1월 25일까지만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면허분이 비과세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한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담배 소비세. 이제 담배를 폐기할 때는 담배 폐기 시 공제 환급 절차 간소화. 이제 담배를 이제 포장이나 품질 불량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제 담배를 다시 가져와서 폐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는 제조장이나 이제 수입 판매업자 같은 경우는 담배 보관 장소로 다시 반입을 한 다음에 반입한 이후에 다시 폐기 장소로 또 이동을 시킵니다. 그 다음 폐기를 해야지만 이제 비과세,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어요. 25년부터는 이제 제조당 등으로 다시 반입하는 절차를 이제 생략하고 바로 폐기 장소로 이동해서 폐기하는 경우에도 공제환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주셨습니다. 이건 뭐 담배 수입 판매업자라든가 뭐 걔네들한테만 좀 혜택이 가는 부분이라 국민적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민세 넘어갑니다. 중소기업 고용 지원을 위한 주민세 과표 공제 합리화. 중소기업에 대한 이제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그 일정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50명분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과세 표준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 아래 표를 보시면 현재는 그래요. 24년까지는 신설하면서 50명이 초과하거나 최소한 신설한 다음에 1년이 지난 후에 50명이 초과할 때만 적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빨이 빠져있죠. 그죠? 신설할 때 50명이 안 됐는데 1년 사이에 50명이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뭐 지자체에서 건의사항으로 이제 와서 그때 딱 보게 되니까 좀 많이 불합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통해 가지고 뭐 신설한 지 1년이 되었거나 안 되었거나 뭐 신설할 때 50인이 초과했던 상관없이 50이 초과하게 되는 최초 1년간은 50명분에 대한 급여액을 갖다가 공제할 수 있도록 과표 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좀 이제 국민들의 이제 시선에서 좀 이게 가까이 다가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 상향. 주민세 종업원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면세점 상향 기준을 30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걸 현행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평균 이제 급여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그게 현재 360만 원인데 과거 300만 원으로 있던 것을 갖다가 좀 올린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해당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과거에는 종업원 급여 총액이 1.5억, 월 1.5억 이하인 경우에만 면세점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1.8억까지로 1.8억 이하면은 종업원분 주민세가 면세점에 해당돼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어린이집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득 비과세. 주민세 사업소득 면제 대상은 유치원 경영자는 이제 사업소득 면제되고 있었는데 유치원과 유사하게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우리 어린이집은 지금까지도 종업원이 아니라 그 사업소득은 주민세가 과세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지금 저출생 극복이라든가 이 부분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당연히 기준을 해줬어야 되는 부분이죠.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개인 사업자도 면제 대상에 추가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소득세, 6번 지방소득세인데 세 건은 모두 이제 이 지방소득세는 국세와의 동반 개정 사항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이제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금융투자 소득 지방소득세 폐지. 다들 아시는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원래 25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 등을 위해서 시행하지 않고 바로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90세가 더 활성화되겠죠. 다음 가상자산 과세 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제도의 시행상 등을 고려해서 25년부터 시행하게 된 것을 27년부터 시행하도록 2년간 미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상자산을 과세하기 위한 아직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국세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시행하기가 좀 약간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차를 하는 게 용이하지 않고 약간 더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년간 기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의 지방소득세율 조정.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의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서 법인 지방소득세 최저세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아시다시피 이제 부동산 임대업 이런 것들을 영위하는 이제 개인과 다름없는 법인이죠, 그렇죠? 그 소득세와의 그 형평성에 맞지가 않잖아요. 소득세가 좀 약간 구조적인 고유이잖아요. 이걸 법인으로 전환해가지고 저율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이제 약간 보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도록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조금 세율을 높여가지고 그런 보조를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7번 자동차세로 들어갑니다.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조정. 자동차세 연생 납부 시 혜택을 적용받는 연납 공제율에 대해서 연납제도의 활성화랑 납세자 편의 등을 고려해서 상향 조정하였는데요. 이제 22년 이게 97년도가 94년도에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도 막 자동차세 체납 많이 되고 이러니까 10% 너희는 10% 공제해줄게라고 해서 10%의 공제율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융 등이 계속 인하되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리고 또 연납제도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이러니까 점차 축소됐어요. 그래서 23년부터는 이제 23년에 7%, 24년에는 5% 적용이 이미 되었고요. 25년부터는 이제 3%로 추가로 더 인하해서 적용되도록 법이 이미 개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법 개정 사항을 다시 좀 원복을 시켜서 5%고 앞으로는 무조건 5%고 5% 적용하도록 그렇게 좀 조정을 해준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담배 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부 연장. 담배 소비세를 과세할 때 담배값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담배값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 뭐 개별 소비세, 담배 소비세, 지방교육세 다양한 세금이 붙어요. 그래서 저희 담배 소비세의 43.95%를 갖다가 지방교육세로 종세를 이제 과세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올해가 이제 일몰 시한이었는데 작년이 이제 일몰 시한이었는데 과세 일몰이죠. 과세 일몰 시한이었는데
저는 이제 지방 교육 재정이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걸 종료하려고 했어요. 종료하면서 이제 담배 소비세 본세를 이제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통합하려 이번에는 하진 않았는데 어쨌거나 본세를 통합해서 사실상 그런 재원들이 자치단체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왔었는데요. 어쨌거나 뭐 교육부의 강한 반발과 이제 조정 등의 영향에 어쩔 수가 없이 일단은 2년간 연장해주되 다만 2년 후에는 정말로 종료한다라는 합의서를 썼어요. 그래서 2년간만 연장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든 개편이 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담배 소비세 흡수시키려고 하겠죠. 뭐 국세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달려올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건 지방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 쪽 의견을 주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세법까지 마치고요. 다음 지방세 특례 제한법 보시겠습니다. 1번 지방세 특례 신설 확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취득세 감면 신설 등 내용 보시면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자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그 아래 표를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표를 보시면 먼저 이제 신축 소형 주택을 이제 건축해서 취득하는 자예요. 건축해서 취득하는 자. 이거는 뭐 분양받는 자가 아니라 원시 취득한 자죠. 원시 취득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합니다. 여기서 이제 감면 대상 소형 주택은 전용건축 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 다세대 연립,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외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박스보다 세 번째 박스를 먼저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세 번째 박스부터 보시면 이제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원래 지금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감면 한도 100% 감면하는데 감면 한도가 2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얘네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소형 저가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도를 갖다 100만 원 더 상향해서 300만 원으로 적용하도록 이렇게 완화했습니다. 소형주택의 요건은 약간 다른데 가입요건 추가되어 있는데 그 박스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박스를 보시면 일정 요건의 소형 저가주택, 저가주택을 내가 임차에 사용한 거죠. 내가 세입자예요, 세입자. 임차에 사용하던 자가 그 주택을 1년 이상 임차해야 돼요. 그 주택을 본인이 이제 진짜 사는 경우, 실수요자가 돼서 사는 경우에는 그때는 당연히 이제 생초라고 하면은 생초 대상자라고 하면 생애시초 감면 200만 원 받겠죠. 근데 그 다음번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생초의 자격을 다시 한번 줍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임차에서 쓰던 소형 저가주택을 다 취득했다, 그걸 샀다가 나중에 조금 더 나은 집으로 갈 때 다시 한번 생애 최초 혜택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인구감소 지역 내에 취득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자, 인구감소 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했어요. 인구감소 지역은 89개의 시군구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2023년도에는 저희가 인구감소 지역을 좀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서 창업하는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장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 감면을 파격적으로 취득세 100%, 재산세 100%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감면을 신설해 줬어요. 근데 주택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보류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대책으로 발표되면서 주택까지도 포함해서 생활인구 유입 증가를 위해서 주택까지도 감면해 주는데 이건 최대 50%까지 이제 법에서 25% 해주고 조례에서 추가적으로 정하면 지자체 조례에서 추가적으로 정하면 최대 20%를 추가해서 최대 50%까지만 감면을 적용합니다. 물론 이제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사람이 인구감소 지역을 간다 그러면 이 규정을 받을 필요 없이 생초 감면 받아도 되겠죠. 100% 감면 적용 가능하니까 납세자에게 유리한 본인에게 유리한 감면 적용하면 되는 부분이라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요건이라든가 아니면 주택수 요건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요건들에 대해서는 아래 박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인구감소 지역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아래 박스로 수도권이라든가 아니면 광역시 내의 인구감소 지역들은 이제 우리 감면 대상인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감면에서 제외가 됩니다.
서로 간에 막 조금 더 나은 운검소 지역으로 왜 설정된지도 모르겠는 그런 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데들을 이제 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이제 지방 미분양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에서 신축한 아파트가 미분양된 경우에 근데 대신에 임대로 활용해야 됩니다. 임대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규정도 함께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 박스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신축자에 대한 감면이에요. 그거는 뭐 승계 취득한 자에 대한 감면도 아니고 승계 취득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주는 세법에서 주택수 제외라든가 이런 이제 특례를 좀 부여하고 있는데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이렇게 주진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 이제 출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자녀 가정의 양육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했습니다. 작년까지는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만 취득세 100%를 감면했습니다. 이제 최선업 세제라고 해서 15%만큼은 부담을 해왔어야 되긴 하는데 어쨌거나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2자녀까지도 확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출생 위기에 놓여 있고 이러니까 저도 2자녀거든요. 저도 이제 차를 한번 새로 해볼까 합니다. 대신에 이제 감면율은 100%는 아니고 50%로 해서 조금 낮춰가지고 지원합니다. 다자녀 감면이 너무 보편적이라 가지고 이게 감면액이 상당히 커요. 이게 50% 이제 신설해준 것만 하더라도 1년에 한 2,000원 가까이가 아마 추가로 이제 지원되는 그런 규모거든요. 그래서 지방세라고 하는 부분이 국세 같은 경우는 뭐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연루될 같이 연관돼 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희 지방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도 재산세, 자동세 이런 부분을 감면을 해주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감면율 조정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지원 확대. 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상으로는 감면 요건으로 보통 이제 직접 사용을 규정하고 있죠. 근데 직접 사용을 규정하지 않은 대표적인 조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이제 뭐 직장에서 본업을 이제 충실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해서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좀 약간 권고를 하고 관련 법에서는 대규모 뭐 법인 큰 대형 법인들은 다 300명 이상 종업원을 가진 뭐 대형 법인들은 다 좀 위탁해서 직장 어린이집을 갖다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법제화가 되어 있어요. 강제 사항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이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되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왔어요. 원래 취득세 감면 없다가 23년도에 도입이 됐고 재산세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의무가 있는 애들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50% 감면했고 재산세 100% 감면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 보듬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를 감면율 100% 상향하고 취득세에서 다 100% 적용하고 대신에 의무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사업소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그 아래 이제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이해하실 점은 재산세가 이제 25% 감면이 되는데 이게 지분 적립형이라고 하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공주택 사업자가 처음에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이 없는 이제 영세한 이제 우리 뭐 청년이라든가 아니면은 신혼부부가 이제 취득을 할 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한 20년, 30년을 주기를 두고 지분을 조금씩 떼주면서 나중에 그 사람이 지분 100%가 되도록 해가지고 조금씩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감면 지원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감면율을 높이 설정할 수는 없고 재산세 25% 감면을 적용하는데 그마저도 지들 공공주택 사업자가 보유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만 수분양자한테 넘어간 지분 있잖아요. 그거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자가 보유를 유지하는 과세 기준마다 좀 달라지겠죠. 매년마다 달라지겠죠. 조금씩 줄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감면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한은 3년간만 지원해줍니다. 3년간. 처음에 취득했을 때 감면 받은 날부터 3년간만 재산세를 감면 적용합니다. 다음 내진 보관 건축물 확충을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 확대. 이제 이거 보시면 두 번째 표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제 건축물을 이제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면서 내진 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를 100% 감면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파격적인 거거든요. 뇌질 보강만 받으면 물론 이제 감면 대상 자체가 그 비의무 대상자들만 이제 적용이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실제 뇌질 보강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상관없이 그 신축하거나 아니면 지금 뭐 대수산한 그 전체 비용에 대해서 100%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건 정말 파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당초 이 정부안으로는 이거를 내진 보강 비용에 대해서만 취득세 과표공제를 갖다가 적용하려고 우리 정부안을 가져갔어요. 근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 내진 위험성도 크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개선하려면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취득세를 전액 100% 감면, 최선업소세 적용됩니다. 적용하는 대대적인 그런 지원을 갖다가 하도록 그렇게 입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조금 약간 의미가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지방세 특례에 대한 축소 종료 사항입니다. 기업 구조조정 지원에 대한 감면 정기. 적격 합병이라든가 분할 등에 대한 감면은 과거에는 아시다시피 외환 위기 등에 따라서 대규모의 기업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게 맞죠, 그죠? 근데 최근에 합병 분할 등은 그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개별 기업의 주관적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공세 측면이 축소된 점을 반영해서 지방세 감면도 축소했습니다. 이제 국세랑 좀 다르게 보셔야 될 부분은 국세는 이전에서 과세를 하잖아요. 근데 지방세 한번 감면받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전에서 나중에 받는 것도 아니고 감면해주면 끝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을 지금까지 너무 과하게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재설계에 따른 감면 축소 범위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취득세가 지금 통합되어 있죠. 근데 구취득세, 구등록세가 원래 있었어요. 2010년까지는. 근데 지금 현재 행안부의 지금 방향성은 등록면허세라고 하는 부분은 등기 등록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런 어떻게 보면 수수료 성격이라고 봐요. 그래서 등록면허세에 대한 감면은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우리가 들이댄 거죠. 자, 합병이나 분할을 할 때 최소한 지금 취득세에 통합이 되었지만 구등록세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과세해라 라고 해가지고 합병은 이제 우리 중소기업간 합병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면 이제 아예 감면해서 종료했어요. 대신에 걔네들은 합병에 대해서 적격 합병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서 세율 특례를 적용받아서 구취득세 부분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구등록세 부분에 대해서만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합병이라든가 현물주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세법에서 별다른 세율 특례가 없어요. 그래서 75% 감면을 적용하는 것을 감면율을 반절이 아니라 감면율 20%를 드러내가지고 50% 감면으로 축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약간 가장 큰, 이것도 축소하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은 세수를 갖다 확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좀 중요하긴 할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감면 효과성을 반영한 일몰도로의 감면 정비 및 축소.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 40만원 감면이랑 천연가스 버스 있어요. 75% 감면 적용해왔는데 얘네들은 종료한 사안입니다. 이제 사유는 당연히 보고 목표가 오늘 달성됐죠, 그죠? 저도 하이브리드거든요. 하이브리드 깔렸잖아요, 그죠? 전기차에 대한 지원은 계속 유지를 해주지만 하이브리드는 이제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봐서 종료한 사안입니다. 재작년까지는 그 자동차 산업부에 이런 데서 엄청 들어왔었어요. 이거 감면 연장 안 해주면 이제 하이브리드 안 팔린다. 근데 우리 아무 말 없더라고요. 너무 잘 팔리니까 우리 종료해도 아무 말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천연가스 버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흥버스가 지금 사실상 친환경 요인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친환경에 대한 어느 정도 뭐 검증 이런 부분 좀 미미하기도 하고, 대신 얘네들은 버스는 이게 종료되더라도 50% 감면이 있어요. 그래서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종료했습니다. 다음 국가 등 무상 기속 예정 부동산에 대한 감면. 국가 등으로 이제 무상 기속이 예정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지금 재산세를 아예 최선업소득세까지 배제를 하면서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대부분의 조항에서는 또 여기에다 되면은 도시 지역분에 대해서까지도 아예 싹을 다 면제를 해줘요. 25년부터는 이제 반대급부로 받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걔네들에 대해서는 이제 50% 감면으로 축소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분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고 있던 것들은 아예 드러내서 도시지역분도 우리 목적세적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모두 다 과세로 전환했습니다. 도시지역분은 다 드러내서 과세를 전환하고
그리고 이제 반대급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50% 감면으로 축소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반대급부 유무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약간 앞으로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긴 한데 현재 우리 지특법 73조 1을 보시면 이제 반대급부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타 제도 개선 사항을 보시면 사업 특성에 맞춘 이제 추진 규정 완화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는 개별적 추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보치개 178조 1항의 일반적 추진 규정을 적용합니다. 일반적 추진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별 조문에서 직접 사용이라는 용어만 있으면 무조건 직접 사용이라는 용어가 있고 개별적 추진 규정이 없으면 무조건 178조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직접 사용 개시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직접 사용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 증여하거나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 두 가지 사안들은 이제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해요. 노인복지시설에 적합한 이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기간으로 이제 신축을 완료해가지고 준공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정당한 사유라는 부분을 인정받아가지고 뭐 나중에 다툼에서 이제 분명히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는데 그런 과정을 해소하자는 거죠. 3년, 아싸리 처음부터 3년을 줘가지고 3년 아니면 뭐 신축하면 해줄게 라는 그런 취지에서 좀 납세자 편에서 좀 서가지고 좀 약간 좀 추진 규정을 좀 완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류단지 개발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이제 유사 감면이 있어요. 유사한 감면이 있는데 얘네들이 뭐더라? 관광단지 감면이 있어요. 그 조문이랑 동일하게 설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 이제 기존에 이 앞서가지고 저희가 적용요령이라는 다 100% 드렸기 때문에 오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코스타 상장법인 과점주 취득세 비과세 명확화. 코스타 상장법인은 이제 과점주주 취득 납세료가 이제 없도록 지방세 기본법에서 이미 개정이 됐어요. 23년 3월 14일부터 이미 개정돼가지고 시행이 됐습니다. 코스상장법에는 과점주 대상이 아니다라고 개정이 됐는데 여전히 취득법에서 이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헷갈리는 거죠. 100% 감면이 아니라 100% 감면이라 하더라도 15% 최소한품 내야 되잖아. 그래서 15%만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의문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예 법에서 꼭 보면 이제 이걸 축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축소한 게 아니라 오히려 명확화시키면서 아예 비과세로 전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박에 대한 감면 요건 합리화. 유사 감면 대상과 요건이 살면 사업 등록 기한을 동일하게 개선해서 과세 형평성 제고랑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겠다라는 취지에서 했는데, 현재 과거에는 이제 내양 화물 여객선 그 중에서도 이제 운송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등록을 마치는 경우에 감면을 적용했어요. 나머지 애들은 무조건 나머지 선박이라든가 나머지 그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취득 이전에 그 요건을 갖추어야지만 감면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상 둘간에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뒤늦게서 어떻게 보면 좀 맞춰주는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감면 대상이 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취득 후라도 이제 30일 이내에만 그 사업 등록에 대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감면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행정제재 부가금법에 대한 사안인데요. 뒤에 부분들은 시간이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내용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부분 뭐 주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취득세 제외 대상 확대 개선 사항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진짜 쉽게 썼거든요. 쉽게 썼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행정제재 부가금법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제 사행위 취소 대상 명확화. 이제 지자체장이 체납처분 집행 과정에서 취소라든가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 사행위 취소 대상의 범위에 이제 신탁법상 사회 신탁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납자가 이제 신탁을 통해서 소유권을 이제 숨겨놓거나 아니면 이전해가지고 자기가 아닌 것처럼 보일 때, 그걸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걸 취소시키고 원상회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사실상 명확한 차원에서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도 당연히 이렇게 해왔던 거고 명확한 차원에서 한 거고, 두 번째 건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시기 조정. 이건 저희 내부적인 사안이긴 한데 납부증명서 제출제도를 갖다가 시행을 하기로 한 것을
2년간 유지했어요. 아직 저희가 작년도에 이제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이 개통이 됐거든요. 이제 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어떻게든 시행이 됐고 지금 좀 안정화 단계에 좀 접어들긴 했어요. 근데 이제 모든 자료들을 다 이제 다 모으고 실시간 연계를 통해 가지고 납세자에게 그때그때 아니면 과세권자에게 그때그때 뭐 원하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2년간 좀 유예를 해서 납부증에서 제출제도를 성공적으로 27년도에 시행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을 2년을 유예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짧지만 좀 제가 바쁘게 좀 안내를 드려봤는데요. 이제 기타 다른 부분은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소 짧아가지고 제가 두서없이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좀 많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상으로 이제 지방세 관계법에 대한 이제 안내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저 거기에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까? 거기 동그라미 위탁자가 자신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아요? 네? 해함을 알면서도 네. 해롭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채권자를 그렇죠. 해함을 안, 예. 해치는 거예요? 예. 해함을 알면서도? 예. 저 지금 예, 또 말씀. 하나 좀 드릴게요. 네. 정책 담당하고 계시니까 119페이지 아래쪽에 가보면요. 잠시만요. 예. 이제 네. 그 내지 보관 건축물 네. 관련인데 확대를 했다고 하는데 네네. 기존에 보면 위에 그 전대상, 네. 내지 보관 비의무 대상. 네. 그래서 전대상에 개정 전에 취득세 5% 감면입니까 이게? 네, 이거는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지진 안전 시설 인증이라고 해서 네네. 이거는 모든 대상들이 그냥 쉽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기준에도 5% 감면을 해줬는데 다만 이거는 이제 신축하는 자들에 대해서만 적용해왔어요. 근데 얘네들도 이제 좀 일부 감면 대상을 대수성까지로 확대해줬습니다. 이거는 크게 보실 사항은 아니고 그 아래 것이 상당히 중요한. 예, 제가 이제 질문 드린 네네네. 거는 답인데요. 네. 취득세 이 전 대상을 5% 해주던 것을 네. 5%를 계속 유지한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지금 100% 취득세 재산세 모두 100%인데 네네네. 물론 이제 2년간 100%, 3년간 50%인데 네. 내용을 봐가지고는 네. 감민율 차이가 너무 커요. 이 그쵸, 부분이 그쵸. 왜 그런지 제가 이게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정부안으로는 네? 정부안으로 당초에 가져갔을 네, 네, 때는 이 취득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희가 과표공제를 가져갔어요. 해당하는 금액 비용 있잖아요.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내진 보강에 들어간 비용이 1,0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을 과표에서 빼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국회 논의 과정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해라라고 하면서 이게 그냥 다 싸그리 감면해줘 라고 해서 100% 감면된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네. 더 의문이 뭐냐면 내지 네. 보강을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100%를 해주니까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혜택이 너무 크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지금 그래서 내용적으로 봐가지고 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아,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의무 대상들은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해주는 것에 큰 어떻게 보면 의무 부여하면 안 되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그거를 좀 내진 성능을 갖다가 약간 좀 지진 안전에 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좀 해주는 게 맞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좀 지시가 있었으면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예. 그 118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아마 질문을 하는 것이 실무적인 내용을 한번 물어보고 다자녀 그 기장용용 자동차에 가면은 네. 이거 그냥 가면 해줍니까? 아니면 내가 이런 것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신청을 해야 합니까? 신청을 하셔야죠, 신청을. 신청을 해야 돼요? 네, 신청을 하셔야죠. 네. 결국은 모르고 그만 넘어가면 뭐 땡이라는 소리잖아요. 모든 대상들이 가면은 이제 신청을 해서 신청에 따라가지고 물론 이제 나중에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뭐 저희들이 이제 지자체에서 그런 가족관계분부라든가 이런 것들 다 연락해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렇지만 신고 받는 단계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착하는 나중에라도 지자체에서 이게 그 통지에서 환급을 해주느냐 스스로 네. 해주느냐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 있고 결국은 무식하면 당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지 좀 궁금해요. 이게
자체적으로 자동차를 그 취득을 했다. 대체 취득도 뭐 좋지만은 스스로 이거 감면됩니다 하고 지자체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일부러 내가 가서 그 이야기를 해야 감면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 뭐 제도가 좀 현대식 제도가 아니고 모르면 내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법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하고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괴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긴 앞으로는 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취지대로 그 자동 감면이 되도록 아니면 지금은 몰랐다 할지라도 네. 나중에 데이터를 이렇게 돌려서 감면 대상이라면 당연하게 환급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돼 되지 않는가. 이제 물론 이제 한 번 이제 감면을 받은 자가 다시 취득을 하게 되면 기존에 감면받은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물어보긴 합니다. 다 물어보긴 하는데 뭐 개인정보를 그냥 마구 열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좀 약간 그리고 또 지자체 이걸 갖다 의무화 시켜버리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이제 일선에서 업무 처리하는 데 상당한 좀 부담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좀 혹시 그걸 갖다 안 해줬을 때 나중에 자신의 공무원들에게 돌아오는 그런 약간 부담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모든 감면이라고 하는 게 납세자의 선택 사항에 따라 감면율도 뭐 5%짜리고 10%짜리가 있는데 저희가 뭐 이거 받으세요 5%짜리를 받았는데 나중에 10%짜리가 있더라 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또 모든 어떻게 보면 원망을 또 들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변호사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세무회계사를 좀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라고 하면 취득세는 신고납부제인데 만약에 이게 부가결정제도로 바뀌어 있다면 당연하게 챙겨서 감면 대상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깨우쳐야 되는데 신고납부제도라는 이유만으로 납세자에게 이렇게 불이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잘못된 제도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다른 조문에도 엄청난 감면 요건들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요건들을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본인이 스스로 이제 판단해가지고 신청을 해야지. 물론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다자녀라든가 이런 경우는 감면이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복잡한 감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건 해주고 어떤 건 안 해주고 원칙상 그리고 신고 세목이기 때문에 저희 한계가 좀 보이긴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좀 저희들 가서 좀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빌딩 강의를 해주신 우리 공진 주무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20분간 휴식을 하고 이 정기총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또 커피도 있으니까요. 네, 맛있게 드시면서. 근데 한 20분 다 쉬면 좀 그럴까? 근데 하여튼 20분 전에는 무조건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37분이니까요. 한 55분쯤? 50분? 네. 빨리, 예. 그럼 50분에 정기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